(90여) 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된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도 이날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법안에 사람 이름이 붙고 나서야 논의가 활발해지는 국회. 사건이 터져야 고쳐진다. 저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곧 정리되는 대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시간 끌기용 의도적인 침대 축구가 발목을 크게 잡았죠. 어쩔 수 없이 시간 낭비를 한 달을 했거든요. 그 한 달이 정말 뼈아픈 한 달이 됐고. 왜 꼭 불을 끄냐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 법안 12,000건. 처리되지 못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하고 또 자금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금방 잊어버리시는지. 네. 사실 그런 사람한테 강주에 내려와서 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와서 얘기를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일종의 코미디 같아요, 저한테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며칠 앞둔 지난 1일. 이순자 씨가 한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인으로서 제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평가하건대는 어쨌든 재임 중 경제 성장을 물론이죠. 3배를 키워놓고 나왔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루었고, 그 덕분에 지금 대통령들이 5년만 되면 착착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직선제 해야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직선제 해주니까 뭐 60 항쟁으로 민주화 요구를 갖다가 다 실천해주고 나왔잖아요. 이 씨의 망언은 새해 벽두부터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노한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희동 자택 앞으로 몰려와 크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어메 세상에 보기도 아까운 내 새끼들을 다 죽여놓고 민주 아버지가 뭐지 세상에 우리 새끼들 다 죽여놓고 정확한 피해자 통계조차 없는 5.18 광주 항쟁.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지만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 없이 지금껏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씨, 당신은 과연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남편 전두환 씨는 권력목의 눈이 멀어 선량한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와 폭도로 몰아 천리곤무한 학살 만행을 저지른 학살자이며 권력을 찬탈한 군사 반란의 수괴자일 뿐이다. 일각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기 위해 이 씨가 과잉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7년에 펴낸 회고록에서 자신들도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라 주장하며 출간 당시 인터뷰를 통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민 10명 중 6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이 애매해서 그가 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 대통령묘역에 안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독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 복권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2년 만인 1997년 특별 사면됐습니다.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선례도 이미 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 제2묘역. 여기입니다. 여기 안현태. 이자는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해서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했던 이런 사람이죠. 전두환의 경호실장이며 5.18 광주 학살 가담자였던 고 안현태 씨. 50비리로 실형까지 살았던 안 씨는 사면을 이유로 2011년 8월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 바로 뒤편엔 고 장태환 장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12.12 군사반란 당시 마지막까지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며 싸웠던 군인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참 온몸으로 참 그 쿠데타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국립묘지라는 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모셔져야 할 곳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국립묘지에 와야 되는 거죠. 저렇게 군사반란 참여했던 자들이 국립묘지에 오면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이들 중 6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백범 김구선상의 아들과 모친의 묘소가 있는 애국지사묘역. 600여 미터 거리를 두고 백범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묻혀 있습니다. 일본군 헌병 출신으로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김창룡. 이승만 정부 시절 육군 특무대장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친일파가 독립운동가와 나란히 국립묘지에 묻히는 상식 밖의 일이 발생했을까요? 법안은 이제 5차례인가 이 정도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입법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관련 그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이건 뭐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그 보류되고 계속 회기 지나면 폐기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2016년 시작된 20대 국회 들어서만도 국립묘지 관련 법 개정안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 논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잘 안 돼요? 그런 거죠. 좀 이 당과 당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하자고 할 때 저쪽에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를 끌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논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어요.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12,000여 건. 법안 발의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안 처리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도 역대 국회를 거치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데요.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엇비슷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해에만 미투 관련법이 160건 이상 발의됐는데요. 통과된 건 5% 남짓,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각 정당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 조정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1정책조정실, 그러면 외교국방, 뭐 제2정책조정실, 그러면 뭐 경제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이 당 차원에서 조율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당론 발의하는 법안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 정당이 정책 조정 기능이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적으로 같이 준비에 들어가더라도 정보를 모르고 내고 보니 같은 법안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법 개정이 시급한 곳에선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4일 천안의 한 고층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 불로 20명의 사상자가 났고 소방대원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는데요.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4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친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들어왔어요. 대형 화재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부족한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관련 법은 이미 3년 전 발의된 상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국회 입성 후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인데요. 충북 화재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 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강남의 소방관 숫자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그처럼 사실상 소방관의 복지 처우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대국민 소방 서비스의 안전 서비스의 차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균등한 그리고 또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으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5만여 명의 소방 공무원 중 4만 9천여 명은 지방직 소방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감당을 해야 하는 업무의 양, 다시 말해서 인구수 대비 소방관 수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1인 소방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인이 소방차를 몰고 가서 불도 끄고 호스도 잡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생존자를 점검해야 되는 일까지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난은 심각합니다. 강원도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는 면적은 평균 6.11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소방관이 담당하는 면적보다 70배가량 넓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119 지역대. 서울의 5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방관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관내에 화재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인근 소방서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출동했던 인원 2명이서 이제 차를 이쪽에다 대놓고 이 차를 대놓은 상태에서 한 사람은 펌프차를 운영하고 한 사람은 관창을 들고 이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게 된 거죠. 2인 1조가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선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없고 지원이 올 때까지 불이 번지는 것만 막을 뿐입니다. 만약에 저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냥 인명구조를 못 받고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도 안 될 뿐더러 인명구조도 안 되는 거죠. 구급출동. 특히 이 지역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리조트가 있습니다. 겨울 스키 시즌이 시작되면 응급구조 호출도 빈번하게 들어온다는데요. 대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역민 안전에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를 여기서 실으면은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서 IC를 타가지고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2-3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2-3시간이요? 네. 그 와중에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 최근접 센터에 있는 저희 양덕원 센터에서 지원 출동을 나오게 됩니다. 지원 출동을? 예. 양덕원 센터에서 이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나요? 대략 5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50분 후에 출동하게 되면은 인명구조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생각도 못 한다고요? 예. 사망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소방차의 최소 인원은 5명 정도는 돼야만 독립적인 화재 진압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자가 1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전 요원이 1명이 필요하고요. 화재 진압에 필요한 관창을 잡는 인원 2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명이 화재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요구조자도 구조할 수가 있고 들어간 화재 진압 대원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말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최종 심의를 마치고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지난 11월 28일 뜻을 처리하는 데 회의 도중 야당 지도부로부터 갑작스레 기별이 왔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한 지원을 지금 공적인 원내 지도부가 관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고 제가 짐작건데 어찌되었건 이 법안의 통과를 국민도 바라고 여야가 공히 바라지만 이 내용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지금 국정과제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건들이 첨예한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나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전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안 심사가 순조롭지 못한 것도 계류 법안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 전국 1,900여 곳 사립유치원에서 6,000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죠.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던 날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니 병합해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보름 뒤 열린 3차 법안 심사 소위. 오늘은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우물가에 숭늉 찾듯이 내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은 법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심사를 미뤘습니다. 이미 박용진 3법은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와 있고요. 국회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관련 법안을 또 낼 테니까 이것을 같이 병합 심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언제 제출도 하지 않고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경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 사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연일 정치권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교육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입니까? 학교입니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법이 심사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해 이날 회의는 TV로 생중계됐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회계 관리 방식. 사립학교처럼 모든 교비를 국가가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민주당 안과 달리 한국당 안은 회계를 분리해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 감시하자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따로 만들어주는 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그거를 왜 굳이
국가 지원금이나 보조금,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왜 회계를 굳이 분리시키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음식값 받았다고 음식 받는데 안 쓰고 딴 데 쓰면 음식값이 그게 교비예요. 음식값하고 교비는 구분해야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거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교비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법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점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이 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알겠는데 어찌 그리 반대하십니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원장 개인의 사적인 유익, 성인용품 지출이나 명품백 구매 이런 데 쓰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것만 막아보자는 거 아닌가요? 순서입니다. 법안 소위를 7차례 회의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7일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나 원래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의도했었던 자동 폐기 수순, 시간 끌기를 통한 임기 만료에 따른 법안 폐기의 수순에서는 일단 그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리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을 어떻게 잘 줄이느냐는 시간 관리.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입니다. 법안 발의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법안 처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회 계류 법안 12,000건. 법안 통과까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이면 사실상 그 뒤로는 선거 모드로 다 전환을 해요. 국회가 거의 멈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은 매 회기 때, 매 그 국회 때마다 17대, 18대, 19대, 20대 한 10,000여 건 이상의 법안들이 다 폐기됩니다. 그 국회가 끝날 때 자동 폐기돼요. 그건 뭐냐면 조금만 시간을 더 끌으면 국민적 관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자동적으로 국회가 문을 닫으면 폐기되게 되니까. 정말 부끄러운 게 그 법안 심사도 한번 못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쟁 안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 날짜를 잡는 것조차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은 법안 심사의 의무입니다. 매주 화, 목은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상시 법안 소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그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감시해야 뭐 하냐? 어차피 엉뚱한 짓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다. 정말 이 5천만의 생명과 재산과 생계를 움직이는 결정은 다 거기서 한다. 우리가 감시 안 하면 엉뚱한 결정이 나면 결국 우리가 손해본다. 일단 현금을 쓰면은 뭐 100원짜리 동전 나오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